아몬도즈의 로켓이 빛나는 밤에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 MBA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 창업가들을 육성하고 계시는, 그리고 지도해주고 계시는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 조성주 교수님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가, 소셜벤처, 그리고 조성주 교수님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들리세요? 이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교수님이 외계인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마이크를 푸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그럼 지금 처음 들리는 건가요? 예, 지금 처음 들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앱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목이 아몬도지의 로켓이 빛나는 밤에 위드 카이스트 조성주 교수님 이거죠? 교수님가 아니라 잠시만요. 지금 빠르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를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정했습니다. 네. 이게 금방 수정이 되는군요. 예, 제가 바로 수정할 수 있죠. 제가 네. 만들었는데. 부이키님 안녕하세요. 네, 조성주 교수님, 이게 어쨌든 저희가 팟캐스트로도 이제 녹음해서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걸로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서 편하게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저랑 이제 솔직히 교수님은 저랑 자주 학교 다닐 때 한 1년 전, 2년 전에도 계속 저랑 뭐 술자리 있으면 항상 마지막까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해주시면서 되게 너무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전 되게 가정을 좋아하는데 제가 조성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교수님이 간단하게 교수님 한번 소개해 주시면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은 그 카이스트, 서울의 홍릉에 있는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에 지금 학교에 있은 지는 지금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도 이제 창업을 했었고요, 사업을. 그게 이제 1998년 3월 2일이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날이에요. 98년? 네네. 3월 2일이요. 중요한 거는 98년보다는 3월 2일인데. 그래요? 3월 2일이면 이제 우리가 학교 개강하는 날이잖아요. 네네.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그다음에 그 3월 2일 학교를 간 게 아니라,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사무실로 등록금도, 요즘 같으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고 또 팀이 있으면 공간을 좀 제공해 주거나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예전에는 그런 건 없었으니까 당장 이제 뭔가를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사무실을 얻으려면 일단은 보증금부터 필요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등록금을 학교에 안 갖다 내고 등록금하고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조그만 중고차를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팔고, 그리고 노트북도 팔고, IT 사업을 하는데 노트북은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집에 있는 데스크탑 들고 가는 게 더 나으니까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돈이 모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신설동 로타리에 가면 이렇게 보증금 없이 월세 이렇게 한 달치 더 내면 이렇게 빌려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3평? 그런 데들은 보통 그 4월, 5월에도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왜 4월, 5월에 봄에 밖에 나가면 따뜻한데 안에 들어가면 추운 곳. 이제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행히 거기 이제 누가 버리고 간 소파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소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맨날 먹고 자고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원래 애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11년 정도 했어요, 사업을. 다행히 사실 처음에는 다들 그렇듯이 어렵게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었다가 교수님 잠시만요. 예. 지금 그 핸드폰이랑 멀리 떨어지시면은 소리가 약간 작아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뭔가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IPO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주관사 계약도 맺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대기업 자회사랑 같이 합쳐서 IPO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2009년에 저는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뒤에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를 한 2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VC에서 한 2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오게 된 케이스고, 그 중간에는 이제 박사과정을 했었고요. 박사는 이제 전략 벤처, 주로 전략인데, 또 전략은 워낙에 이제 큰 회사에서 날고 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벤처 전략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이런 창업 붐이 불면서 이제 많은 창업가들을 또 만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아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만 그렇게 시행착오 내가 잘 못해가지고 나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가 보구나라고 생각했고 또 왜 나에게만 이런 정말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창업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보니까 우리가 겪는 시행착오들은 다들 거의 비슷한 이슈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크기라던가 시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벤처 전략보다는 좀 앞단으로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린 스타트업이나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빨리 접하게 돼서 이런 거를 좀 디벨롭을 시킨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학교에 이제 지금은 소셜 벤처 기업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외계인님. 길었나요? 아니요,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막 별을 이제 쏴주고 계세요. 막 네. 설롱 언니가 뭐 별 50개, 외계인님이 별 10개 했는데 이게 외계인님이 좀 이게 경우가 없으신 분이라서 계속 리액션이 없냐고 하시는데 이거는 지인입니다. 지인이셔. 교수님도 아는 지인이라서 무시하셔도 되고요. 외계인이? 네. 이게 그 보이는 라디오면 뭐 리액션이 있겠지만 뭐 이게 안 보이잖아요. 뭐 리액션을 어떻게 하나? 그냥 그 외계인님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마이크 키시고 교수님하고 대화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별을 30개나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란 이거죠? 네, 교수님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친숙하신 분이라. 교수님 아까 이제 이게 외계인님 때문에 흐름이 끊겼는데 그 교수님의 어떤 사업에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아니라 시작점부터 해서 이제 약간 교육자로서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신 그 어떤 흐름을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되게 약간 신기한 커리어인 것 같아요. 그 9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사실 지금은 뭐 창업이 너무 지원도 많고 뭐 이렇게 서포팅 해주는 데도 많고 그랬었는데 뭔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막 시작한다라는 게 뭔가 그때가 벤처붐 그때였나요? 벤처붐이 국내에 일기 한 1년 반 정도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네네.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예전에 뭐 이런 거 했었어요. 대한민국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뭐 이런 캠페인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근데 아까 맥락에서 제가 뭐 교육 여러 가지 커리어의 변화가 있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시작했던 사업은 또 교육 사업이었어요. 맞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일의 어떤 잡 타이틀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고 이랬던 일들은 좀 비슷하게 쭉 이어져 가는 게 아닐까. 맞네요. 그 옛날에만 생각해도 제가 학교로 오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했었던 옵션은
있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일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 사업을 이제 IT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이러닝 사업이 이제 네네.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거의 뭐 국내에선 최초의 거의 이러닝 비즈니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이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네네. 컴퓨터 이렇게 실용서들을 좀 썼었어요, 책을. 그래서 저자들을 좀 그 당시에 뭐 좀 유명한 컴퓨터 서적 저자들을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배경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정보화를 앞서가자 뭐 이런 이제 캠페인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보화를 우리가 해야지.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게 네. 아래한글하고 V3 정도만 국산 소프트웨어고 나머지는 다 외산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MS 뭐 이런. 그렇죠. 그러면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영어로 만들면 그냥 전 세계가 그걸 받아 쓰잖아요. 근데 그렇죠. 국내에는 한글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니 시장이 작아서 많이 팔리지가 않고 영어로 만들자는 리스크가 크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야 이 정보화가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저변을 넓히면 되겠다. 저변을 넓히면 이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산업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럼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을 하자.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공간에서 교육을 하면 몇 명 못 시키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한 IT 교육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온갖 저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그 교육을 하게 된 거죠. 저 교수님, 많이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강의에서도 많이 뵙고 했었는데, 네. 뭐 이런 스토리를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요? 이렇게 자세하게는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교수님이 자세하게는 막 얘기를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가끔씩 교수님 예전에 그 있잖아요. 예전에 페이스북에도 한번 공유해 주셨던 거. 교수님 완전, 약간 어떻게 보면 완전 지금에 비해서는 애기셨을 때. 리즈 시절. 네, 그렇죠. 지금이랑 헤어스타일은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턱선이 살아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막 되게 앳된 모습으로 사업을 열심히 소개하시는 거를 그때 제가 보고, 이게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그때 약간 좀, 그때 뉴스였나요? 약간 TV 프로그램이었었나요? TV 프로그램. 그래서 투자 유치하는 IR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30분짜리 정도였는데, 아무튼, 끝에만 이렇게.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막 사업하면서도 30분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교수님 그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처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약간 위태위태하신 어떤 궁하면 하게 돼 있었죠. 맞아요. 그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죠. 좀 이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2부에 대해서 2부에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어찌됐든 현직은 이제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과 MBA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열심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과의 어떤 교류를 통한 엄청난 지식 습득을 통해서. 근데 사실 뭐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 쪽에서는 되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미. 되게 저명한 교육기관이 된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SE MBA 그리고 사회적 기업. MBA에 대해서. 첫 번째. 일단은 사회적 기업, 한글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과 MBA인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소셜 벤처 또는 소셜 앙트러프너십 MBA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된 거죠. 이 과정에, 이거는 이제, MBA 과정으로서는, 그 사례가 굉장히 드물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2년제 풀타임 과정이죠, 일단. 네네. 그래서 배우는 건 이제 소셜 앙트러프너십을 배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또 교육 과정하고는 좀 다른 게 이제 목표가 대신에 좀 명확하다는 게 이제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출발점은
아시겠지만 그 SK의 최태현 회장께서 네. 뭔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저변이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도 사실은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네.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나이브하고 좀 이렇게 좀 작고 어렵고 이런 게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생각은 그러면 조금 똑똑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된 경영 교육을 시키면 좀 더 임팩트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훌륭한 사회적 기업들이 나오면 이쪽에 사회적 기업 쪽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하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 이제 SEMB의 설립 취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액 장학금과 또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졸업 요건이 우리는 뭐 논문을 쓰거나 시험을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임팩트 있는 준비된 창업을 해 나가는 게 또 졸업 요건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되게 교육이나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교육들, 그리고 양질의 교육들이 되게 훌륭한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었는데, 네. 조승주 교수님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시고, 이 방송에 이 참여까지 하게 된 인맥 기반의 방송이라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이게 뭐 이제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약간 일반적으로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이란 교수님 뭐라고 좀 정의를 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는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법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또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 정의는 사실 조금씩 뭐 나라마다도 좀 다르고요. 유럽 같은 데는 사실 어떤 그 사회 연대, 그래서 뭐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 경제 기업의 어떤 주류를 이루기도 하고, 이건 뭐 이제 조금씩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약간 이슈가 많이 되는 ESG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그 ESG라는 용어랑 뭐 약간 사회적 기업이랑 연관도가 깊은 어떤 그런 건가요? ESG하고, 그러니까 ESG의 S가 이제 소셜이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보통 ESG에서 얘기하는 사회적인 가치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그냥 창출하는 수고요. 사회적 기업, 쉽게 우리가 이제 좀 사실 좀 정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이 있고 소셜 벤처가 있고 뭐 일반 기업이 있고, 그냥 뭐가 다른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조금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내가 유기농 상추를 팔아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상추를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취약계층이 있는 좀 어려운 동네에서 유기농 야채를 팔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유기농 야채가 조금 더 일반 야채보다는 좀 비싼, 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좀 부유한 동네에 가서 상추를 팔았더니 유기농 상추 잘 팔려. 자, 그러면 이 예는 참 전략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유기농 상추를 이를테면 어떤 어려운 곳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소셜 벤처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셜 벤처는 이걸 가지고 이를테면 혁신, 기술적인 소셜 벤처니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를테면 그러한 유기농 야채를 기본적으로 훨씬 저원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저원가로 만들어 온 거죠. 이를테면 수경 재배와 또 물고기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재배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유기농 야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 얘기는 기존의 유기농이 아닌 야채와 동일한 가격이나 그보다 낮은 가격에 야채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소셜 벤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소셜 벤처는 사회적 기업 안에서 좀 더 이제 테크적으로 그런 가치들을 창출하는 거를 부스팅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그렇죠? 볼 수 사회적 있겠네요.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셜 벤처는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어떤 파급력이나 임팩트가 더 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또 일반 벤처가 하는 것도 사실은 벤처라는 게 성장성이 높은 기술 기반의 기업을 벤처라고 하듯이 소셜 벤처라는 건 사회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을 소셜 벤처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히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 소셜 벤처라는 게 좀 안에서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범주 안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좀 더 이거를 부스팅해주는 그런 형태.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가 지금 한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우리가 9기가 1학년일 거예요. 이번에 이제 입학하는 지금 1학년이 9기예요? 네. 빠르죠? 완전 말도 안 되네요. 맞나? 제가 몇 기더라? 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뭐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좀 편하시도록 저도 이제 사회적 기업가 MBA 출신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6기인가 7기인가 그럴 거예요. 네, 지금 현재 9기입니다. 그죠? 9기구나. 지금 그러면은 한 9년 정도 진행하면서 사실 많은 사회적 기업가를 창출을 이제 새로 육성을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 약간 인큐베이팅 했던 기업가 중에 기업가나 혹은 뭐 이제 어떤 회사 중에서 좀 소개해 주실 약간 대표적인 회사가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뭐냐라고 하면 좀 사실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이 너무 많죠. 많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뭐 이렇게 역할들을 하는 뭐 이를테면 저희가 배출한 기업 창업가들 또는 기업들은 뭐 대체육을 만들고 있는 뭐 디보션 푸드라든가 또 금융 정보가 부족해서 금융 정보가 부족한 이유가 금융 이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대안 신용 평가를 제공해주는 크레파스 솔루션 같은 회사, 또 이 콩팥병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뭐 입마풀이라던가 또는 케어닥 같이 또 간병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케어닥이라던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옷을 만들고 있는 몽세뉴라던가 사실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되게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가치를 창출해 나가면서 기업을 만드신다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지도를 하신 거잖아요. 뭐 제가 사실 창업이 지도로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저는 뭐 옆에서 같이 재미있게 무엇보다 어쨌든 우리 창업가들은 내가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개척해서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에너지를 이렇게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느껴보고 뭐 그런 건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솔직히 교수님을 약간 제가 졸업생으로서 이제 약간 뭔가
그때의 어떤 그 평으로 이제 얘기를 지금은 이제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네. 코너인데 근데 솔직히 저는 교수님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네. 그 되게 이제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음.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적 가치와 어떤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가운데서 되게 혼란스럽고 가끔씩은 이제 사회적 가치에 너무 많이 이제 추구를 하다 보면은 또 경제적 네. 가치를 잃어서 약간 거기서 헤매고 있는 뭐 되게 네. 이제 시작하는 창업가들이 되게 많은데 그 교수님은 약간 이제 그쪽에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되게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또 비즈니스의 네. 전문가시기도 네. 해서 그래서 항상 교수님의 유행어가 있었죠. 뭔지 아세요, 교수님? 뭐, 그, 니즈가 있나요? 뭐, 그거예요? 그렇죠. 고객이 고객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맞아요. 네, 네. 이제 막 다들 막 그거 들으면은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막 교수님을 진짜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맨날, 그거 물어본다고, 그쵸? 맞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긴 하잖아요.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뭘 팔죠. 네. 네. 근데 그잖아요. 되게 힘들긴 힘들었겠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그거를 힘들어한다는 거는 그것도 지금 고객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힘들다고 한다는 네. 건 그것도 되게 맞아요. 생각해볼 문제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네. 뭐 하면은 뭐 알아서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되게 네. 약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돈을 내가 이제 벌어야 하는데 고객들한테 그 고객이 없어.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되게 그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뭐 물론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 네. 뭐 회계 교육, 뭐 이렇게 마케팅 네.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했지만 이런 것들 이런 아니지만 뭐 훌륭한 그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문득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그 부분을 뭐 염두에 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네.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필요할 거야, 쓸 거야라고 생각을 대부분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니까. 네, 그렇죠. 현실은.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약간 뭐 약간 이제 약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끔씩 저도 뭐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저도 이제 사업을 이제 한 3, 4년 정도 하고 있다 네. 보니까 네. 가끔씩 찾아와요. 그럼 그거 찾아와서 물어보죠. 예.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간 왜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이제 약간 이게 가불기라고 하죠. 이게 약간 벽을 치는 어떤 그런 가장 필살기 중에 하나가 그래서 고객이 누구인가요?예요. 그렇지. 네.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약간 이렇게 뇌절이라고 하죠. 뇌정지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네. 깊이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근데 그게 되게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되게 고통스러웠나 봐요. 교수님. 그러게요. 근데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때 막 그 사실 뭐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면서 점점 내가 이제 성숙해지는 걸 느끼는데 이건 약간 현실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다 프로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세상은. 네, 맞아요. 이러한 어떤 양질의 교육을 받으시는 사회적 기업가 MBA 지금 모집하고 있죠, 교수님? 네. 지금 절찬리의 모집 진행 네. 중입니다.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네. 지금 막 서류 접수 받고 있나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business.kais.ac.kr로 지금 끝났나? 아직 받고 있을걸요? 그래요? 교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한다고 이번에 2학번이죠? 받았는데. 네. 그렇죠. 2학번이면 한 몇 명 정도 모집돼요? 평균적으로? 온라인 입학 설명을 교수님 약간 통신이 네. 그래. 뭐 물어봤죠? 예, 한 몇 명 정도 모집되나요? 보통 한 학번에? 저 때는 한 20명이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20명씩. 네, 한 기수에 20명씩. 한 학년에. 그러면은 약간 그 모집되는 대상이 네. 어느 정도 막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집하나요? 아니면은 예비 창업자? 뭐 이런 분들을 모집하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사실 둘 다 해당이 되고요. 보통 그러나 이 초기 창업, 그러니까 어떤 창업에 대해 이걸 디벨롭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분들과 한 상황에서 접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번에는 약간 제가 네. 이제 어쨌든 인터넷 방송이니까 네. 교수님. 네. 교수님. 통신이 약간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러게요. 제가 안 좋은 건가? 지금은 괜찮죠? 지금 괜찮아요. 네네. 네, 됐다. 음. 그 사회적 기업가 MBA를 지원하면 좋을 사람들의 대상이 있으세요?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을 사람들.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대표님도 이제 경험을, 대표님의 아몬도지? 아몬도지가 이게 뭐야? 그 도찌의 강아지인가? 네, 도지이고요. 제 네. 영어 프로듀싱 이름이 아몬드예요. 그래서 이제 네. 부캐를 만들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면 사실을 정보를 좀 많이 해야죠. 한 첫 해 정도는. 그러나 이제 많이 배우는 이제 여기서 많은 인맥과 같이 동료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가 센터 이런 데에서 많이 이제 멘토링이라든지 또는 외부에 사업과 도움이 될 만한 연결들을 많이 시켜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사업에 사업을 좀 시작했으면 도움이 좀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배워가면서 이 사업을 좀 디벨롭을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네. 저보다 과정을 경험한 저요? 아몬도지 아, 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그게 더 경험해본 정확하죠. 사회적 기업가 MBA는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깊은 고찰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서 성장하고 싶은 약간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헬스에서도 근육을 찢으면서 이제 점점 근육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근육을 찢을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그리고 가죽을 찢을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각오가 되고 내가 이제 제대로 벌크업 해보겠어. 그런 사람들한테 최적화. 근데 약간 근육을 찢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약간 되게 약간 힘들 수 있다. 마치 가죽을 벗겨내는 혁신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약간 최적화된 것 같아요. 실제로 다니시면서도 이제 뭐 각오가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은 사업을 해야 하고 자기가 이걸 이끌어 나가고 싶은 목적성이 뚜렷하고 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감내할 어떤 자신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현역 1인, 여기 또 현역 1인이 계시네요. 이 정도 각오가 되면서 진정성 있게 사업을 하고 싶다라면 너무 최적의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교수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카이스트 어떤 빵빵한 지원도 있고 SK 어떤 장학금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해외 연수. 해외 연수는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데 못 가고 있는 거죠. 그 내년에 뭐 계획 있으세요? 매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 거고. 없어진 게 아니라. 내년 뭐 좀 괜찮아지면 나갈 수도 있네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해외 연수도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이제 되게 좋은 교육기관. 저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로 갔었는데 영국에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없어서 재밌었지 않았을까? 그때 이지한 교수님 계셨어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즐거웠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교수님하고도 같이 가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쉽더라고요. 그 해외 연수도 되게 유수의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되게 좋은 과정이라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은 인생에 후회는 없다.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나 사실은
힘들지 뭐, 그쵸? 뭐가 돼도. 네. 유독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네. 힘들어요. 네, 제가 맞아요. 봐도. 근데 재밌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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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창업가 간의 유대감도 또. 재밌어요. 지나고 나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그 군대도 지나가면 미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좋았던 것만 네, 것만 그래도 남아. 한 번 할만했어. 그러나 두 번 다시는 좀 할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 저 네. 약간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긴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좀 기업이 약간 80년대, 90년대랑 다르게 옛날에는 그냥 돈만 잘 벌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약간 사회적 가치라는 게 조금씩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SMBA를 이제 후원해주고 계시는 뭐 최태원 회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치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은 또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이제 벤처를 창업하시고 지금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향후에 약간 그 기업과 사회적 가치 제가 봤을 때는 가끔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약간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같이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미래에는 좀 어떤 모습으로 기업들이 약간 이런 형태의 어떤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시대가 이제 흘러가고 우리가 네. 또 수준들이 좀 높아지고 하면서 네. 또 이제는 뭐 지금은 사실은 어느 기업도 나는 돈만 많이 벌어야지 라고만 하는 기업가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은 그렇죠. 그 기업도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업가들도 일정 부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중들이 또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고 또 ESG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길로 그 방향으로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진정성 있게 잘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를테면 어디다가 기부를 하는데 진정성 있게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마지못해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결국은 그런 스펙트럼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여기에 참여하는 정도라던가 수준이라던가 그런 정도는 어떤 스펙트럼 범위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이제 혼자서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나도 성장을 하듯이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성숙도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은 계속 더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라던가 역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영역에 어떤 뭔가 활동을 하시는 뭐 기업가 분들이라든지 뭐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시장의 전망은 되게 밝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이 밝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영역에서는 계속 모든 기업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약간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어쨌든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잘하고 임팩트 있게 해야 하기 위해서는 본업이 어쨌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본업이 그런 것과 많이 연결돼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본업이 궤도에 올라가고 또 발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가치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이게 들어봤을 때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원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망설임 없이 지원을 하셔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입학 홍보 방송이 됐네요. 아니 근데 뭐 초반에는 뭐 어쨌든 사회적 교육 저도 이제 뭐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서 뭔가 하고 네, 싶어요. 네. 네. 뭐 이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생각보다 이제 타격은 뭐 미미했다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긴 해서 뭐 이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네. 계속 하는 거죠, 뭐. 하나씩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훌륭한 후배님들이 더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일단 그 교수님 조성주 교수님과 함께 사회적 기업과 어떤 그 카이스트의 사회적 기업과 MBA라는 과정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1차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생각보다 교수님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벌써 50분이에요. 네, 제가 좀 말을 짧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이게 저희가 이게 뭐 사실 사석에서 만났을 때도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 템포 끊고 일부를 끊고 교수님이 이제 추천해 주시는 곡을 한 곡 같이 듣는 시간을 가지고 2부 이제 교수님과 교수님에 대해서 청취자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를 끝내고 교수님 뭐 한 곡 좀 추천해 주시면 제가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좀 틀어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린 곡은 장기하의 그건 네 생각이고입니다. 조성주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 뵙겠습니다. 장기하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듣고 왔는데요. 교수님 이거 저 약간 옛날 생각 나던데요? 옛날 생각. 요즘에 약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느 포인트에서 옛날 생각이 난 거죠? 약간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가사랑 뭔가 이게 갑자기 장기하 얼굴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교수님 얼굴이 생각이 나던데.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다는 건 아니죠? 아니 이게 교수님이 약간 그 무표정의 그 표정에서 고객이 누구인데 약간 이 어떤 톤이 있거든요. 그 톤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내용도 약간 그건 네 생각이고가 약간 교수님이 말하지는 않아도 거기서 약간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있어요. 그렇게 연상이 된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뭐 이것저것 해서 뭐 어디 발표도 하고 또 뭐 멘토링도 받고 뭐 이런 게 워낙 많잖아요. 그랬을 때 도움되는 거는 들으면 되는 거고 또 그런 게 아니면 뭐 또 어쨌든 자기 사업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노래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교수님이 가끔씩 이제 얘기하시다가 약간 그건 네 생각이고 고객이 누군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네, 이 선곡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가 됐던 누가 됐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 가는 얘기는 그대로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얘기는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선곡을 한 거예요. 네, 제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약간 좀 과거 연상되는 거 이제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연상될 수 있군요. 저는 뭐 그 생각은 못했어요. 네. 교수님 인자한 그 미소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항상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이게 한 번씩 떠올라서 PTSD라고 하죠, 약간. 교수님은 보통 주로 언제 음악 들으세요? 지금은 뭐 제가 주도적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냥 아들이 어디 랩 뭐 이런 거 틀어놓으면 가끔 듣고요. 네, 랩을 좋아하세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제 또 쇼미더머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한 수 알려드려야겠네요. 또 가서. 랩은 또 뭐 도움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럼 교수님은 따로 좋아하시는 음악 장르 있으세요?
지금은 사실은 음악을,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안 저도 뭐, 들으시니까. 지금도 젊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음악도 들으면서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많이는 안 들으시는구나.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뭔가 좀 집중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니야. 집중 잘 된다. 음악 잘 듣고요. 집중 잘 되고요. 저 많은 음악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아, 그러니까 갑자기 좀 거리감이 생길 뻔했어요, 교수님. 그러게요. 큰일 날 뻔했네. 아, 교수님 아까 이제 그 교수님 사업하신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예, 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의 어떤 스타트업 시작의 어떤 초석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제 사업을 실제로 만들어 가시면서 네. 아까 이제 교육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약간 어떤 교육이셨어요? IT 교육, 그러니까 뭐 전자상거래, 또 뭐 하다못해 포토샵, 뭐 엑셀 이런 것도 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자들이 자기 네.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4주, 8주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커뮤니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최근에 오히려 그게 또 한 번 더 붐업이 되고 있잖아요. 뭐 무슨 패스트 캠퍼스 뭐 이런 데서도 네, 약간 그런 네. 형태로 진행. 약간 그런 형태를 옛날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뭐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근데 네.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뭐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때는 뭐 어떤 동영상 이런 것이 없을 때였고요. 아, 그리고 그때는 처음 제가 시작했을 때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이거는 월 회비 형태로 구독 서비스였기 때문에, 지금 말로는, 그 당시에는 구독 서비스라는 아,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구독 서비스인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됐기 때문에. 피지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렇죠. 이니시스가 아마 제가 창업하고 아마 겨울부터 시작을 했던가 뭐 그럴 아, 거예요 그래요?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지로 돌리고 그랬어요. 지로 번호 아, 받아가지고 우편으로 지로 보내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맥락은 비슷한데 구현되는 방식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오, 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완전, 네, 어, 처음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B2C로 해요. B2B를 잘 음,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한 1, 2년 하고 나니까 네. 대한민국이 정보화가 많이 된 거예요. 1, 2년 사이에. 어, 어. 그래가지고 그러는 중에 기업들이 기업 내 직원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 첫 고객이 삼성전자였어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였어요? 다음에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뭐 대한예당 이런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어, 이런 데들이 이제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기업 직원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한 2, 3년 지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 기업 교육 HR 회사로 완전히 우리 지금 얘기하는 말로 피벗을 한 거죠. 아, 그러면은 약간 급격하게 성장을 한 그 시점이 B2B를 시작하면서 였겠네요. B2B, 이제 이게 사업의 특성상 네. B2C도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한 1년 사이에 유료 회원을 한 3천 명 정도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사실은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회비 대비 뭐 네. 그렇게 큰 비즈니스는 수익률. 아닌 거죠. 음, 그러다가 기업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뭐 우르르 다 몰려가지고 한 게 아니라 큰 회사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큰 대기업, 그룹사, 공사, 중견기업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한 몇 년 걸렸고요. 그 몇 년 동안에 이제 닷컴 때 투자 받았던 금액으로 이렇게 많이 소진을 하고, 그러다가 한 음, 3, 4년은 계속 적자였어요. 그러다가 음, 어떤 시점에서 턴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어, 그러면 교수님에게 약간 그 고객이 누구였냐라고 물어보면은 음. B2B라고 얘기를 하시겠네요. 기업들. 처음에 고객은 일반인이었지만. 일반인이었고, 그 다음에 한 2, 3년 뒤에는 기업의 교육 담당자가 음, 고객이고, 이용자는 이제 임직원이 되는 거죠. 어,
그 교수님,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사업이 네. 막 그 되게 엄청 이제 뭐 뭔가를 떼서 파는 형태의 사업은 아니면 뭔가 철강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거는 일반화되어 있긴 했는데 네. 뭔가 그때 당시에 사업이라는 거를 막 생각을 하기가 저는 약간 지금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 매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네. 투자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음. 하나 만들려고 해도 뭐 이게 기간이 그게 오래 걸리니까. 네. 어, 어렸을 때죠. 창업하는 게 네. 좋은 점은 뭐냐면 네. 잘 몰라서 그래요. 나도 그런 건지 알았으면 안 했지. 그런데 원래 제 계획은 네. 서비스를 시작하고 3개월이 네네. 지나면 네네. BP가 맞아져가지고 네. 잘 되는 거였거든요. 어, 그런데 3개월에 BP가 맞아지기는 쉽지 않죠, 그건. 카드로 대출 받아가지고 언제 돈 떨어지나 이것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 어, 근데 그래서 잘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요. 근데 되게 그, 어리셨을 때잖아요. 스물 몇 살이셨죠, 6살, 그때? 6살. 26살.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약간 사업에 대한 개념이 있으셨어요? 없죠. 그냥 한 거요? 그냥, 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수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걸로 음,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도 뭐 팀빌딩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는 저는 결과적으로는 혼자 시작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어, 원래는 같이 하기로 했었던 멤버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98년 3월 2일 제가 그럼 준비는 이제 97년 하반기부터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네. IF가 97년 겨울이었거든요. 아, 맞네. 그러면서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손을 떼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저는 어, 그래도 난 이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혼자 결국은 시작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어, 그리고 사람을 찾은 거죠. 같이 할 사람들을. 직원들 한두 명씩 이렇게 네, 찾으시면서. 네. 아, 진짜 근데 엄청 하드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하면서 전 너무 힘든데, 그때는 IT 인프라도 뭐 이렇게 네. 지금처럼 막 AWS라든지 뭐 서버 하나 구축하는데도 이제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드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PC 서버 같은 거 용산에서 네, 사면 한 네네. 대당 막 요즘에 PC보다 성능 안 좋은 서버들도 막 1,5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런 거 당시에서요? 네네. 그런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와, 인터넷선도 지금처럼 지금 집에서도 개인선을 쓰지만, 그때는 54K짜리 전용선 하나 쓰려면 월에 한 50만 원씩 내고 그래야 됐거든요. 진짜 끌어서 비싸다. 써야 돼요, 자기가. 어디 어, 갖다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서버랑 뭐 이런 거 하는데 한 2, 3천만 원 썼던 것 같아요. 그, 와, 그걸로. 아는 분한테 빌려서. 그 뭐라 그러지? 빌리는 게 아니라 그 아는 분한테 외상으로, 외상으로. 아, 외상으로. 뭐가 그런데 다른 거예요, 근데? 근데 결국은 그분이 외상 줬다가 나중에는 네. 그로 출자 전환했어요. 아, 투자자로? 네네. 그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용사는 되게 잘 됐거든요. 이제 아, 닷컴 붐 불면서. 그런데 아, 얘네들 뭐 돈 받기는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근데 돈 받기는 음, 힘들어 보이는데, 그 맨날 저기 집에도 안 가고, 맨날 이러고 있네. 그럼 뭐, 어차피 돈은 못 받을 것 같고, 그래도 뭐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 음. 네, 그런 생각이, 이거 뭐 들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네요. M&A 어쨌든 뭐 됐으니까. 회수는 해갔죠. 네네. 예. 회수는. 중간에 매도를 했지만, 그 그쪽은. 사업하시면서 약간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셨어요? 사실, 뭐, 맨날 힘들잖아요. 그쵸? 사실 뭐 하루하루가 그냥 뭐 지옥이긴 한데. 그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예. 보면 어쨌든 힘든 건, 뭐, 결국 사람 관계 아니었을까요? 그쵸? 이를테면, 팀 아니 직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문득, 뭐, 뭐, 그만둬야 음, 되겠다거나, 너무 뭐, 타격크죠.
또 내가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라던가 결국은 이렇게 쭉 보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뭐 어디에 뭐 어디 입찰에 떨어졌다거나 뭐 그런 일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떨어지고 뭐 그래도 내부에 같이 우리 구성원들이랑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사람 간의 관계가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 공통적이네요. 그냥 그렇죠. 사업하시면서 가장 뭐 다 요즘에 대표님들 보면 약간 돈 문제는 뭐 항상 뭐 힘든 거니까 맞아. 자취하더라도 가장 스트레스 많은 게 그냥 사람 이쪽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까 되게.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시행착오라는 부분에서 네. 그냥 우리가 대부분 다 유사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시대는 좀 다 바뀌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에 이제 이런 경험이나 또 이런 데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사실 뭐 시대가 지나도 뭐 공통적인 거라서 뭐 삼국 시대도 뭐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뭐 유비도 뭐 네.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 뭐 이건 사실 사족인데 그 공통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차원적인 변수가 있어요. 어떤 차원적인 변수냐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2000년 초반에 이렇게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이 얘기는 사실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 성과주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당시엔 잭 웰치의 어떤 성과주의 경쟁하고 성과 우지. 보상하고 그렇죠. 네. 이런 게 굉장히 강했고 근데 네.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수평적 조직, 수평 조직, 자율 경영, 애자일 이렇게 이거는 문화와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또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어떤 조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다 답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사족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요즘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족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 사실 약간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어떤 삶이 좀 달라지면서 네. 약간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향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근데 약간 그거는 동일한 것 같거든요. 인간 문제는 동일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인간 문제의 어떤 케이스가 약간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비슷해,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이제 어떻게 태클하고 접근할 거냐에 대한 맞아요. 접근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맞아요. 이제 최신을 이용해야지. 맞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막 이렇게 최대한 업데이트를 하면서 적용을 해야 옛날 거라고 해가지고 옳다라고 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책을 봐도 어떤 책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떤 책은 또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상반된 거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늘 의사결정의 상황에 처하고 그 의사결정의 상황이 늘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의사결정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게 또 하나의 이제 해 나가야 될 일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랑 이제 사람들 설득하는 방법도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약간 사업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고 네.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교육자 그리고 약간 멘토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배 창업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지도하시면서 가장 좀 힘드셨던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이제 뭐 학생 다들 이제 아몬도지님 같으면 뭐 힘들 게 없는데요. 그냥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역할이 이게 제가 이제 하는 역할이 이제 학생 창업, 우리 MBA 재학생들의 창업을 돕고 잘 될 수 있게끔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어디 나가면 누가 이런 사업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면 네. 네, 뭐 좋네요. 뭐 좋게. 그럼 좋게. 뭐 굳이 굳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거 내가
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렇죠.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이 있다 보니까 네. 뭐 고객이 누구냐라고도 계속 물어보게 되고, 근데 네. 사실 그 자체가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보면서는 이런 느낌들,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사업이나 또는 어떤 경험이 되더라도, 네. 어, 그, 안 해보고 알면은 좋기는 좋은데, 네. 해봐야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해봐야 아닌 거를 알고 그게 배움이 되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일단 왜냐하면 한번 다쳐봐야.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최대한 그런 거를 안 해보고도 알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게 제가 하는 노력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로서는 이런 거죠. 그 안 해보고도 알면, 제가 얘기한 것만 가지고 안 해보고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저걸 꼭 해봐야 할까? 이런 게, 그러니까 명확한 게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게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건 해보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는, 근데 안 되는 게 너무나 명확한 게 있어. 근데 저거를 안 해보고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빨리 해보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또 빨리 하지도 않아. 그리고 주구장창.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는 거고요. 음, 어, 뭐, 그렇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갈등들, 그러니까 사실 뭐 조금 큰 리스크가 없다면 좀 빨리 해보고 아닌 거를 빨리 파악해서 또 다시 제자리를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있잖아요. 학교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창업의 발전 단계가 있고, 그 발전 단계까지를 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시험 보고 논문 쓰는 대신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간적인 어떤 제약, 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어려움이 좀 있죠, 물론. 어렵다, 뭐 이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게 교수님이 막 되게 가끔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 되게 약간 좀 한번 해봐라가 좀 이게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일단 이렇게 피드백은 주시면서 일단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창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고집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그러니까 창업을 생각하는.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말려도 사실 네, 그냥 할 것 같아. 근데 약간 네. 그 되게 그 악에 바친 듯한 느낌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교수님도 그냥 일단 한번 해보고 그게 작은 실패 정도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네, 한번 도전해보고 빠르게 이제 네, 검증할 수 있는 것들 사전에 이제 징조들을 좀 알려주시는 것 같고 네, 이럴 거야. 이러면 네, 그만하는 게 나아. 근데 네, 또 한대. 그러면 또 이게 있어. 또 네. 이러면은 또 그만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교수님이 진짜 막 엄청 한 번씩 반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삼자 시선 봤을 때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이 이게 낭떠러지로 이렇게 낭떠러지가 아니라 절벽에 그 벽을 향해서 엄청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교수님이 자꾸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네, 일단 네, 잡아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네, 뭐 제가 또 뭐 모든 걸 다, 제가 다 그렇죠. 맞는 네,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노래대로예요. 네. 그, 아 뭐야 교수님 그, 아니시라면서 약간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창업자 하는 그 창업자 얘기가 아니라, 아, 창업자 관점에서, 아, 어쨌든 간에 자기가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또 적합한, 나랑 핏이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핏이 맞는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사고와 많이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는 음, 거예요. 왜냐하면 음, 빨리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팀원도 그렇고 뭐 누구도 뭐 자꾸 안 될 거야, 뭐 그거 하지 마, 자꾸 이러면 아, 그쵸. 그거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잘 될 거야, 같이 해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어려운데 옆에서 자꾸 뭐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그것도 사실 자기가 빨리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건 확증 편향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확대해서. 이 믿음이 없으면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추후에 그렇죠. 의심이 들면 안 했을 거예요. 된다라고 음.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작하고 나면 뭘 줄여야 되냐면 확증 편향을 줄여야 돼. 일단 시작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요. 시작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내 확증 편향을 줄일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경영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흡수 역량이라 그래요. 계속해서 배워서 활용하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있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다가 아니라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고객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흡수해 가면서 해 나가는 게 결국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맞습니다. 약간 가끔씩 그 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약간 영혼 분리해서 네. 약간 공중에 떠가지고 네. 이제 내가 뭐 하고 있나 한번 보면 이게 약간 그 가끔씩 이불킥 할 때도 있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확증 편향 때문에 그렇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 동료 거 보면 어떤 거는 이건 진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럴까? 근데 자기 건 안 보여. 나는 또 굉장히 잘 보여. 그렇죠? 되게 묘한 좀 묘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네. 네.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은 교수님은 네. 그 이제 일이 약간 다 이게 창업자분들 만나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네. 왜 쉬는 시간에 뭐 약간 뭐 하시는 취미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있으세요? 글쎄 저는 특별히 이렇게 문화가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취미 요즘에는 근데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잘하는 운동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 배드민턴을 좀 배워보면서 이건 진짜 인생 운동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또 강습도 받고 뭐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덧 1년 반이 지난 1년 반 동안은 체육관 한번 못 가보고 코로나로 네, 확진자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처해있죠. 그 아드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시고 하셨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자주 봤었는데. 맞아요. 잘하시죠. 이제 아들하고 같이 가려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이런 시간이 있나? 원래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빠가 아들이랑 치면 네네. 공을 잘 쳐주잖아요. 그렇죠. 동네 배드민턴은 잘 쳐주는 게 목적이야, 그렇죠? 상대가 넘기면 상대가 치기 쉽게 잘 쳐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배드민턴을 쳤던 거지. 그러면서 나도 어디 가서 배드민턴 나도 좀 쳐. 날도 잘 주고 잘 받아. 이랬는데 하루는 이제 얘랑 그 체육관에 갔는데 누가 배드민턴 복식으로 한번 치자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심심한데 잘 됐다 그러고 했는데 그분들도 진짜 못 치는 분이었겠지. 그러니까 오죽 심심하면 저랑 같이 치자고 했겠어요. 뻔히 옆에서 봤을 텐데. 근데 1점을 못 냈어요. 그리고 정말요? 점수 낸 거는 그네들이 실수해서 서브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게 아닌 거라. 이게 우리는 잘 치라고 준 거였는데 못 치라고 주면 이건 못 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것도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근데 배우니까 아무튼 재밌어요. 달라요? 네.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노는 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서울에 오라고 사람들이. 대학은 서울로 가야 돼. 뭐 어떻게 됐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사실 질문들이 진짜 많이 올라왔었어요. 제자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뭔가 남기시는 분들 중에 한 반은 막 우리가 알고 보면 뭐 아는 분들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원래 제 현재로서는 방송 누군지는 청취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현재로서는 누군지 이 아이디만 봐가지고는 누군지는 알 수 네. 없지만 한 명 정도 제가 누군지 캐치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좀 이따 사진으로. 한번 공개해 주세요. 음.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약간 그 네, 뭐 확증 평양과 뭐 이런 공감과 뭐 이런 게 많으시네. 아, 그 교수님,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 네. 저 사실 교수님 책 많이 이제 저술 하시잖아요. 네. 인스타터 바이블, 약간 명저, 그죠? 음. 있고 여러 개의 책을 계속 저술 하시는데, 저도 약간 나중에는 한번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게 글 쓰는 재주가 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그 지식들을 잘 녹여서 글을 쓰시는데, 네. 이게 약간 교수님은 이거 많이 저술을 하시니까 이거 책 저술하는 팁이 있으세요? 팁이요? 네. 어떻게 해야 좀 계속 뭔가 이것들을 써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사전에 뭔가를 준비를 해야 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내가 뭐 메모를 좀 많이 해놔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몰아서 쓰시는 거예요? 몰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틈틈이 모아놨다가 하는 아, 경우도 있고 조금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노력의 산물이네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또 이제 훌륭한 저자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냥 그냥 이런 거죠. 뭐 뭔가 이제 조금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또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책이 나오고 나면 이게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좀 이제 갈수록 어떤 경우는 야 이거 정말 잘 표현했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아쉬움이 좀 남는 거군요. 그쵸.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저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게. 그 마지막 질문으로 네. 교수님은 약간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세요? 약간 뭐랄까 지금은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사실 인생은 길잖아요. 네.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좀 교수님은 뭔가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 약간 이런 느낌의 네. 뭔가 목표, 장단기적인 뭐 이런 게 네.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뭐 최종적인 목표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네. 근데 이런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늘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쵸? 바쁘면 그렇죠. 괜찮아, 차라리. 바쁘면, 조금 틈이 생기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고, 또 이런 일들이, 또 좀 잘 공부해서 정리해서 좀 알려주고,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엔트러프레너십,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을 해 나가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정리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창업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 코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사업가가 모든 걸 또 뭐 다 알 수도 있지만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고 또 부족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를 또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면 저는 또 그런 에너지와 열정을 같이 공유를 해 나가면서 뭔가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뭐 그런 방식의 방향이 커리어적으로는 하지 않을까? 그건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좀 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만약에 뭐 사업의 기회가 이제 갑자기 생겼다. 라면 다시 네. 사업을 하시겠어요? 어떤 이제?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면은 글쎄요, 또 모르겠어요. 또 뭔가를 했을 수도. 그런데 일단 지금 다시 어, 이를테면 뭐 빌딩. 팀으로서 뭐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제로에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다시 10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 정말 힘든 어, 10년이죠. 그냥 10년이 아니라. 네, 예, 예. 원래 시작할 때는 10년을 생각 안 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일단 시작하면 10년을 할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제가 하고 있고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저는 스케일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관심이 좀 있고요. 지금도 지금도 이제 우리가 사업 초기에는 린 스타트업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그거를 이제 네.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한 단계부터 그러니까 성숙한 기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성장 과정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시스템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고 있어요. 뭐, 저 자주 찾아뵈야겠네요. 약간 그 단계에서 제가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래요. 마지막,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게 너무 약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송을 해가지고, 네.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이 시간을 잘 못 지켰어요. 교수님 너무 시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 길게 했나 아닙니다. 봐요. 너무 재밌었어요. 한두 분 뭐 정도 만약에 있으시면은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은 제가 이게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닌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있으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바로 들었네. 은혜수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푸시면 돼요. 오른쪽 아래에. 응? 됐다. 됐다. 이거 마이크 켜는 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네. 흐름, 이 라디오는 처음인데 엄청 좋네요. 네, 이제 교수님과 네. 대담을 나누시죠. 어떤 질문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창업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해도 되는 것과 아니면 좀 더 가봐야 되는 뭔가 기준이 있다면 그런 기준은 뭘로 삼으면 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뭔가 두려움이 엄청 커질 때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교수님만의 꿀팁이 있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 때, 그쵸?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한 2년 또는 3년 뒤에 실패한다면, 즉, 망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냥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간 낭비야. 이게 그동안에 내가 저기 3년이면 학교를 다녀도 석사 학위를 하나 받고 뭔가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했어. 내가 저 산에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중턱까지라도 간 것만 해도 나는 정말 많이 배웠고 의미 있는 일을 했어. 라는 생각 두 가지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자의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정리를 그게 포기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목표를 하나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내가 포기를 하고 싶던 포기를 안 하던 현실적으로 돈이 떨어지면 못할 거예요. 그쵸? 물론 또 부채 어디서 또 빌려오거나 뭐 이럴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돈을 빌린다면 한 몇 천만 원 정도. 즉, 내가 다 그만두고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뭐 내가 좀 갚아나가면 될 수 있을 정도로만 한다면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원, 내가 현재 가진 자원 또는 내가 앞으로 조달할 자원들을 합쳐서 그 자원이 언제쯤 떨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러면 1년 또는 6개월은 정말 후회 없이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궤도에 못 올라가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한 번쯤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한강 그런 이미지 보신 적 있잖아요. 땅굴에 땅을 파고 막 들어가는데 뭐 1cm 정도 남겨놓고 금강을 1cm 남겨놓고 뒤로 돌아가는 그런 만화 컷 같은 거 볼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1cm 남았는지 10cm 남았는지 1m 남았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한 번은 돌아와서 또 정리하고 또 어디 가서 좀 사업하는 좀 창업기업에 가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도 좀 다시 한번 배워보고 또 나와서 또 다시 하면 되잖아요. 꼭 이 사업을 내가 지금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뭐 끝내거나 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은 늘 힘들죠. 이게 사업을 한다는 게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점심쯤 되면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럼 쟤는 꼭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또 이제 막 스트레스가 돼요. 그럼 또 뭐 이제 막 하루에도 이렇게 2번씩 3번씩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미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냥 아침에 뭐 머리 감을 때든 뭐 샤워할 때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우리 그 고객들이 교육을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직원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회사에서 역량을 다 발휘하고 이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데 내가 기여하는 일이 내가 그걸 기여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야. 그런 생각이 맞든 맞지 않든 계속 스스로 이 세뇌를 하는 거죠. 또 실제로도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저 산을 끝까지 못 올라갔다 하더라도 올라간 만큼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좀 연관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은혜수님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경험에서 나오는 꿀팁 너무 공감되고 큰 방향성이 생긴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럼 그랬으면 훨씬 더 와닿았을 텐데. 네, 저는 뭐 그냥 작은 경험이라서. 네. 이제 한 분 더 질문이 왔는데요. 예, 은혜수님은 다시 리스너로 돌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외계인님이신데 외계인님 안녕하세요. 얼굴이 잘생기셨네. 안녕하세요. 음성 변조한 거예요 지금? 자체가 무슨 변조예요? 그 혹시 성씨가 혹시 안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지금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또, 여기 자리가 또 자리인 만큼,
제가 너무 빨리 맞춰버렸나 봐, 그죠? 그 음성 변조했는데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알 것 같았어요.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 정말. 센스 없이. 교수님, 그 뭐지? 그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요새 좀 교수님이 제가 어떤 사업 하시는지 잘 아실 텐데, 제가 그 외적으로 좀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 맞는가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되게 명확했거든요. 난 이걸 해서 이렇게 할 거야라는 식의 목표를 짜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닥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같고 소위 말해 그냥 돈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거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내 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는 뭐 해결책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신한테 던졌을 때 네. 그래요. 한 넘버? 네. 계속 그런 고민은 누구나 다 계속 해 나가면서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고민을 해가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외계님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 이건 솔직히. 좀 어려운 질문이었죠. 근데 요새 진짜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사실 뭐 이것저것 막 여러 개 하는데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하다 보니까 또 이걸 하게 되면 또 이거를 좀 손을 놓게 되고 또 다른 쪽을 하면 또 다른 쪽을 손을 놓게 되고 하니까 사실 좋네요.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으면.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인지했잖아요. 이걸 손을 대면 저게 좀 부족해지고, 그거를 인지 못했으면 문제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또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가? 그리고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닉네임이 왜 돈가스인지는요, 이거는, 이 아몬도지님께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사하는 닉네임, 칭호입니다. 이라고, 칭호. 네, 하더라고요. 랜덤 칭호. 아몬드지님은 외계님 왜 아몬드지예요? 저요? 네. 혹시 저 도지 사셨어요? 슬픈 그 전설이 있는데요.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계님 고생하셨고요. 이제 내려가 주세요. 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벌써 한 1시간 40분 동안 저랑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해주셨는데 청취자분들과 오늘 너무 오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참 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동력을 얻고 추진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이번에 좀 하시면서 좀 뭐 피드백 주실 거나 좀 간단하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방송에 네, 대해서? 컨텐츠와 어떤 네. 뭐 그냥 이 어떤 시스템 아니면 방송에 네. 대해서 조금 네. 이제 솔직한 피드백 주시면 제가 개선을 해나가야 돼서 고객 반응을 보고. 사실 제가 좀 미리 좀 많이 사전에 좀 써보고 이렇게 이용을 좀 해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좀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뭐 좀 더 써보고 코멘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보통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 가면 원래 이렇게 다 거의 대본을 이렇게 좀 네. 많이 써놓고 네네.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좀 제가 뭐 이렇게
준비를 정리를 해놓지 않았어가지고 얘기도 좀 길어진 것 같고 또 좀 이렇게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정돈되지 좀 못한 듯한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 이제 막 네. 사회적 기업과 MBA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어떤 창업가분들 그리고 네. 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졸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약간 간단하게 그냥 좀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을 가장 해주고 싶으세요? 그 노래를 하나 더 선곡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선곡한 건 네. 싸이의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결국은 이 사업은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창업가나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결국은 사업은 내가 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내 사업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것에 대한 챔피언도 결국은 나 자신이 되는 거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어쨌든 제가 옛날에 했던 막 농담 삼아서 했던 얘기가 우리는 가늘고 길고 모지게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까 또 포기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쨌든 끝까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해 나가면 결국은 그것이 성공을 하면 성공하는 대로 좋고 또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만큼 간 만큼 산이라는 게 꼭 끝까지 올라서가 아니라 오른 만큼 배우고 경험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챔피언이다. 뭐 이런 의미를 좀 두려고 자신 있게 또 해 나가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교수님 오늘 진짜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제자의 서비스를 도와주시면서 방송도 도와주시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후속 지원을 계속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예, 뭐 저도 아무튼 많이 떨렸어요 오늘 시작할 때. 네, 교수님 제가 또 따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뵐게요. 네,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선곡해주신 싸이의 챔피언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감사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